올 겨울 유난히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당김도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건조한 환경은 주름을 늘리는 원인이 되는데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게 주름이라면 적극적인 치료도 고려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주름은 원숙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 나이보다 늙어 보여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얼굴 부위별로 다양한 주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주름이라고 하면 다 같은 주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얼굴 주름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피부가 처져 생긴 처진 주름, 네. 또 우리가 표정을 찍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뭐 이마에 생기면 이마 주름, 미간 주름, 뭐 콧등 주름, 팔자 주름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뭐 모공이 커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건조주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자생된 옅은 주름, 또 깊은 주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처진 주름이냐 표정 주름이냐 이게 중요하겠고 또 주름의 정도 그러니까 옅은 주름이냐 깊은 주름이냐 이것이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선 치료 관점에서는 표정 주름 아니면 처진 주름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표정 주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정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웃거나 뭐 찡그릴 때, 표정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 찡그릴 때 생기는 이마주름이라든지 미간주름, 콧등주름, 또 웃을 때 생기는 이 눈꼬리주름 같은 것들이 표정주름에 속하겠습니다. 네. 이런 표정주름의 치료는 그 보톡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표정주름 중에서 그 기능이 없어도 되는 그런 표정주름들 네. 이를테면은 이마주름이라든지 미간주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근육을 제거해서 반영근적으로 주름이 잡히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진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중력에 의해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네, 처진 주름 치료를 흔히들 뭐 리프팅 한다고 표현을 하죠. 리프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진 걸 당겨 올려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리프팅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실을 이용한 방법, 수술적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이 장비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 피부에 고주파나 아니면은 초음파 아니면 레이저를 강하게 자극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이 유도가 되고 이렇게 생긴 콜라겐에 의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모공도 축소시켜주고 그다음에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네. 또 실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실은 대부분 피리오라는 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실에 가시 같은 돌기를 만들어서 처진 것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절개를 해서 늘어진 근육을 당겨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부위별로 한번 주름을 살펴볼게요. 이마 주름을 먼저 볼까요? 네. 우리 이마는 이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이마 근육이라고 하죠. 네. 이마 근육이 많이 발달된 분들이 이마에 이렇게 가로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치료는 역시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마를 양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길게 절개를 합니다. 네. 절개를 해서 피부를 뒤집어서 이마 근육을 노출시켜서 그 근육을 절단하는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수술을 하다 보면은 수술 과정에 출혈도 많고 수술 이후에 감각이 둔해지고 또 많은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 머릿속에 흉터 때문에 머리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지 않고 이마에 몇 군데에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네. 구멍을 내서 거기다 내시경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전두근만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수술적인 방법의 장점은 조금 힘든 반면에
효과가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 이마 근육에 여기다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톡스 착용 기간, 그러니까 4에서 6개월 정도는 주름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같은 부위의 주름이어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나 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상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눈썹 사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네. 이 미간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이 눈썹의 앞쪽 부분에 이 눈썹 앞부분을 이 안쪽, 밑에 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양쪽 근육 다발들이 있습니다. 네. 이 근육 다발들이 안쪽으로 수축됨으로써 미간 주름이 생기는데요. 네. 역시 이것도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치료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근육 다발을 절제해주는 절제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간단한 방법으로는 역시 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미간 주름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에 깊은 골이 파이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그 필러나 지방 주입을 통해서 골을 완화시키면서 보톡스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 이제 눈 주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죠. 네네. 눈꼬리 주름은요? 네, 눈꼬리 주름을 흔히들 뭐 스마일 주름이라고 하죠. 네. 젊었을 때 눈꼬리 주름이 있으면은 눈웃음 친다고 해서 참 그 인기가 많습니다만은 네. 나이가 들면 그것이 바로 주름으로 변하죠. 네. 그래서 속상하게 되는데요. 눈꼬리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이 우리 눈 뒤에 싸고 있는 안면근이 있습니다. 눈 뒤에 둘레 근육이 있는데 네. 그 근육의 꼬리 쪽 부분이 유달리 발달하신 분들이 눈꼬리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눈꼬리 쪽을 절개해서 그 근육을 그 방향을 바꿔서 근육의 힘이 좀 약화되게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보톡스가 나온 이후로는 거의 그 수술을 많이 하지 않고 지금 대부분은 그 보톡스로서 이 눈꼬리 주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꼬리가 또 지나치게 피부가 얇다든지 눈꼬리에 골이 깊이 생기신 분들은 필러를 이용해서 두껍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눈 밑이 처지면서 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죠? 예, 눈 밑에 주름이 생긴 원인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피부가 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피부가 얇아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눈 안쪽에 있는 지방이 밀려 나와서 불룩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이 안압뼈 뼈가 갈수록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눈 밑에 주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눈 밑에 주름에 치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서 피부를 뒤집어서 밀려 나온 지방을 제거하고 늘어진 근육과 피부를 절제하는 방법. 이것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가끔 이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젊은 여성이라든지 직장 생활이 바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눈을 뒤집어서 눈 안쪽에서 빨간판을 이용해서 그걸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콧등에도 주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네, 우리 콧등 주위를 보면은 우리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의 일부가 콧등 주위 옆쪽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콧등 위쪽에 자잘한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많이 발달한 분들이 웃을 때나 찡그릴 때 콧등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대개 수술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톡스를 이용해서 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깊은 주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팔자주름이잖아요. 네. 이런 주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표정을 지을 때 우리 입꼬리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네. 입꼬리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팔자주름을 만들게 되고 또 우리 광대뼈 쪽에 피부가 밑으로 처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여기에 팔자주름이 깊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팔자주름 치료를 위해서 주로 지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필러가 갈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로 필러를 이용해서 이 꺼진 부위를 올리는 그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간혹 가다가 이 꺼진 부위를 보형물을 이용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귀족수라 알려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실을 이용해서 처진 부위를 올려주는 그런 수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안면 과상술이라고 해서 이 광대 쪽의 피부가 많이 처져서 팔자주름 깊은 부분은 이 광대 쪽 피부를 다시 올려주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주름이나 볼살 처짐 주름은 치료도 간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얼굴은 피부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늘어질 뿐더러 지방이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사탕물음국처럼 되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목주름이 쭈글쭈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피부를 절개해서 귀 쪽을 절개해서 피부를 들추어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내고 그다음에 늘어진 근육을 당겨서 고정시켜주고 남는 피로를 절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간단한 실립증을 통해서 효과를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조상곤 원장과 함께 얼굴 부위별 주름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진 않으시나요? 얼굴과 손에 주름이 깊어진 건 물론이고 앉고 일어서기가 불편할 정도로 허리나 다리가 뻣뻣해지고 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어눌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치매죠. 어르신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치매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일찍 발견하면 이 시기를 최대한 오래 지속시켜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